111번부터 이제 볼게요. 자, 우리 계속 분사구문 보고 있었지. 분사구문은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파생되고 확장되면서 해석되니까 문맥을 좀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 배웠던 걸 살짝만 보면, 그래서 중간에 끼거나 이러면 그냥 기본적인 값은 뭐뭐 하면서, 그래서 동시에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쓰이는 경우에는 in 과 관계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고용되어서 이런 식으로 좀 원인으로 해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대체 쌤은 지금 이거를 바로 눈치채서 바로 해석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오래 해석을 해봐서,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처럼 초심자는 그렇게 처음에 못 해석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냐. 해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분사구문은 많이 익히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리딩 부스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의 패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면 딱 여기에서 being employed를 보자마자 얘가 원인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직감이 와요. 그러니까 복습이 그만큼 영어는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문장 독해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모든 영어 1타 강사들은 다 구문 분석, 구문 독해와 관련된 강의가 깔려 있어요. 기초 수업에. 그 이유가 왜겠습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기본적으로 영어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의 패턴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과 완전하게 다르게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볼게. Now considered a major poet. 이상해.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건 첫째 타동사인지 봐라. 타동사인 거 식별했어요. 뭐뭐를 고려하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봐라 라고 했는데 앞불사, 그냥 누가 봐도 요거는 앞에 빙이 생략된 거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빙이 생략된 건데 그러면은 수동으로 사용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목적어가 뒤에 있으면 수동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다형식이요? 그럼 목적어가 두 개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여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고려하는 걸 두 개 하는 거는 건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거 어디서 할게? 앞에 어디서 할게? 자, 앞에서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문장 완전 맨 처음이에요. 1번에서 한 5번 사이였을걸? 영국인들은 미술과 체육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봐봐. 맨날 복습의 수준을 물어보는 건 항상 내가 제일 대답을 잘해요. 당연하죠. 근데 솔직히 당연한 게 나는 밥만 먹고 이 짓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너뿐만 아니라 이 수업을 지금 내가 몇 번을 했겠습니까? 이 리딩 부스터라는 교재를 개발한 게 2년 전이니까, 아이고야, 2년 전부터 이걸 계속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자랑하려고 했겠어. 내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복습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 기억에 남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지. 얘가 얘라고 여기다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목적어를 OC라고 여기다 간주하다라고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이구, 어제부터 이렇게 자주 떨고.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이걸 수동으로 돌리면 당연히 얘가 앞으로 가고 얘가 그대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분사구문에서 제가 뭘로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동시동작일 수도 있고,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고, 양보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제는 여겨진다. 주요한 시인으로. 그리고 나중에 여기 가서 연결사 넣으면 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 끝내려고 하지 마. 당연히 나도 여기서 이것만 읽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아까처럼 110번 같은 경우 고용되어서 이거는 많이 읽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직감이 와서 그렇게 한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는 여겨진다. 주요한 시인으로. 19세기에. 그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에밀리 디킨슨 얘기한 거네. 에밀리 디킨슨은 was unknown. 알려지지 않았다. 잘 봐. 이건 옛날이지. 이건 지금이네. 자, 문법 능력은 주변 문맥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문맥을 짚어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메이저 포엣이라면 긍정이죠. 알려지지 않은 거면 부정이네? 그러면은 콤마를 기점으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대립관계네? 아,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면 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면 되네. 양보였네. 그죠? 이제는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시인으로, 즉 19세기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알려지지 않았다. Literary는 무슨 뜻? 자, 우리 한번 리터와 관련된 새 놈 한번 잡아보고 갈까요? 단어? 자, 이런 거 하는 게 딱 literary, literal, literate. 자, 방금 얘기하셨듯이 literary는 문학이란 뜻이에요. 자, 이 세 놈 다 형용사예요. 자, literal은 뭔 뜻? 그죠? 자, 문자 그대로란 뜻이야. 그러니까 I'm just literally speaking 이렇게 얘기해 회화에서 I'm just literally speaking you have to study more harder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말 그대로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뭔가 직설적으로 그대로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literary고요. literate 이건 뭘까요? 그치 illiterate이 문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고 쓸 줄 안다는 뜻이야. 그래서 literacy라고 배워요. 이거 제일 많이 그러니까 니네 대학교 학부생 가면 이 literacy라는 말을 겁나 많이 들어. 교양 수업 가면 뭐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학의 이해, 사람의 이해 막 이런 거 하면은 무슨 literacy 이러거든요. 뭔가를 읽고 쓸 줄 안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이해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 literacy 매체랑 화작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무슨 literacy 하면서 소재로 막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왜 그러냐면 literate 하면은 한글로 그대로 옮기려면 글을 쓰고 읽을 줄 안다라는 뜻인 거거든. 왜 길죠? 그러니까 그냥 외래어 그대로 빌려와서 표현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읽고 쓰고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통 literacy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인터넷 literacy 하면 뭐야?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에밀리 디킨스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문학계에. 그녀의 생애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단어도 잡고, 패턴도 잡고.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그래서 매력인 거죠. 왜 매력이냐면 우리한텐 고역인데 필자한텐 매력이야. 왜? 끝까지 읽고 나서 저 의미를 곱씹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에 오래 체류하도록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필자가 내가 전달하는 의미를 독자들이 곱씹게 하고 싶었을 때 뭔가 계속 체류시켜서 뭔가 이 글을 좀 더 진득하게 읽게 하고 싶을 때 접속사를 지워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문학계에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뭐 신문이라든가 독자들에게 빠른 정보 전달을 필요로 할 때는 분사구문을 웬만하면 정해진 패턴에만 써요. 그래서 그 정해진 패턴이라는 게 분사구문의 대부분의 의미, 즉 동시동작성을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 우리는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필자의 의도대로 갇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구문 빠르게 해석 못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요. 하도 이거 갖고 시달리는 애들이 많더라고. 이거는 그냥 많이 읽어야 돼요. 애초에 필자가 그러려고 하는 짓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학을 갔는데 에세이를 쓴답시고 교수님한테 쓰는 에세이인데 이런 식으로 쓰면 교수님이 근데 이걸 막 남발해. 그럼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지. 짜증나잖아. 읽을 때마다 이러면. 계속 갇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필자가 문장에 독자를 오래 가두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진득하니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discovered 그냥 뭐 하면 돼요? 발견된다. 아니면 뭐 발견됐다라고 하면 되죠. 왜요? 옛날이잖아요. 근데 옛날인데 오늘이잖아. 그럼 여기 완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have pp라고 해야 되잖아.
자, 시간이 안 맞잖아. 주절은 잘 봐. 콤마 때리고. 자, 여기가 분사구고 여기가 주절이잖아. 그럼 시간이 안 맞으면 여기가 현재 시점에 여기는 완료상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having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발견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 발견되었다라고 해석해야 돼? 50 years ago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발견됐어요. 고작 150년 전에. merely를 쓴 이유가, merely 쓴 이유가 조금 궁금하지 않아요? 왜 고작이라는 말을 썼을까? 굳이. 이따 한번 봅시다. 독해하면서 이런 단어도 찝어야 돼요. 왜 굳이라는 말을 썼을까? 발견됐어요. 고작 150년 전에. 그리고, 오케이. 분사 1, 분사 2.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제조되었어요. 라고 하시면 돼요. commercially, 상업적으로. 여기도 봐봐. 그 전에 왜 just라고 했을까? just have that long. 그렇게 오래된 기간 동안의 절반이래. 그럼 이거 몇 년이야? 그치. 그럼 나는 여기다 무슨 말을 쓰고 싶냐면 75년 만에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just랑 real이잖아요. 짧은 시간 만에 상업화된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드디어 주어가 눈이 나왔어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핵심이었구나. 알루미늄은 오늘날 랭킹을, 즉 순위를 차지합니다. 고작 behind니까 뒤지. iron and steel. 아이언이랑 스틸, 그래서 내가 이거 둘 다 철이잖아.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사전에 찾아봤는데 철과 강철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저는 철알못이라서 아이언과 스틸이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구분이 되니까 따로 썼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언과 스틸 1위, 2위가 아이언, 스틸. 그게 각각 철과 강철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알루미늄 몇 위? 3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도가 뭐예요? 다른 놈이랑 다르게 엄청 빨리 보편화가 됐다는 거지. 이거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엄청 빨리. 야, 고작 150년 전에 발견됐고 고작 75년 전에 발견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철기 시대가 언제 시작했어요? 그잖아. 철기 시대는 엄청 옛날에 시작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알루미늄은 고작 150년 걸린 거니까, 그리고 상용화는 75년밖에 안 걸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짧게. 우리 알루미늄 엄청 많이 쓰잖아, 그지? Among metals, 금속류 사이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보편화가 됐다. 자, 근데 그게 metals. 자, 이것도 보시면 분사죠. 분사가 metals를 수식하고 있네. 근데 뭐 사이에? 인간을 떠받드는, 인간을 도와주고 있는 금속류 사이에서 고작 얘네 두 개 빼고는 그 다음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봐봐. 얘는 뭔가 어떤 느낌이야? 양보 느낌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아니면 선후 관계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어났고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렇게 됐다. 이런 선후 관계, 양보도 맞는 것 같아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루미늄은 겨우 3위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보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선후 관계. 그러니까 발견되었고 제조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에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양보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쓴 건데 having이 생략된 거라는 거. 그러면은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옛날의 정보를 갖고 있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끝. 113번. 113번 중요해요. 113번을 하기 전에 개념 체크를 좀 해봅시다. 동사는 뭐를 갖죠? 주어를 가져요. 그럼 준동사는 뭐를 갖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갖습니다. 동사를 쓰기 싫어서 안 쓰고 회피하는 방법이 준동사 축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준동사의 축약에 우리는 지금 뭐를 보고 있다? 분사 구문을 보고 있다. 그래서 동사를 없애고, 즉 접속사와 동사를 날리고 그걸 한 번에 분사로 표현한 거다. 심지어 그러면서 주어도 생략을 해요. 그게 뭐예요? 주절의 주어와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서로 같을 때죠. 그럼 만약에 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타내줘야겠죠. 아니나 다를까? 자, 얘는 심지어 어떻게 돼 있어요? having taken이라고 명시돼 있네요.
그리고 준동사의 완료상이네요. 그러니까 완료상을 쓴 이유는 뭐예요? 제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기계가 완전히 take over, 점령했다, 차지했다, the work, 업무를. 근데 이 업무는 예전에는 수행되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 의해서니까 수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by human hands 하니까 이거 결국 무슨 뜻이야? manually 수동으로 했다라는 거죠. 아유, 내가 요즘 내신 수업해서 그런가? 되게 방금 내신 수업스러웠네. 자, 이걸 바꾸면 manually가 되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자,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업무들이 기계가 싹 다 가져갔어요. 자, 콤마고 분사고 끊어줬네요. laboring jobs. 여봐요. 안 맞잖아요. 레이버가 노동, 손으로 하는 빡센 신체 노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laboring jobs 하면 신체 노동 업무라고 하시면 돼요. 단순 노동 업무. 그게 becoming, 점차 되어가고 있대. fewer네? 뭐야? 찔끔이네?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매해. 그럼 이거 뭘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야. 앞에랑 뒤에가 지금 주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해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 얘는 원인이고요. 이렇게 인과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분사구가 앞에 나왔을 때 특히 이런 식으로 완료상 쓰면요 인과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저러한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난 이 일이 이렇게 됐어 이런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료상이 나오는 경우와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13번은 연습 많이 하셔야죠. 근데 안타깝게 113번은 이미 옛날 시대죠. 우리는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AI가 뭐 점령을 하네 마네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과학기술 발전 속도라서 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챗GPT 써봤어요? 챗GPT 쓰면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한 달 전에 썼는데 진짜 쩌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AI나 이런 거라고 해서 막 부상했을 때 걔한테 뭘 시키고 하기에는 정말 조악한 수준이었어. 개판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 어느 정도 사람다운 행색을 구실을 해요. 그래서 그게 좀 놀란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중고등학생들 수행평가 다 걔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는요, 챗 GPT로 의해서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영어 강사잖아. 지금도 지금 애들 수행평가하면서 수행평가 때 뭐해? 나한테 첨삭해달라고 내용자. 내가 필요 없어, 사실. 챗GPT한테 한글로 주제 던져주고 아니면 영어로 주제 던져준 다음에 나는 이런 입장이야. 이런 입장으로 해서 너가 한번 논설문 하나만 써줄래? 하면 끝나는 일이거든. 그럼 난 그거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챗GPT를 보면은 좀 중고등학생 정도의 지식 수준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과서 보고, 참고서 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해서 알고 있는 정도. 딱 뭔가 느낌이 나무위키의 AI 좀 버전? 그래서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얘가 하는 소리가 헛소리라는 게 보여.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초기 버전이라서 그런 거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얘 발전 속도는 인간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년 후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인간의 그 단순 노동 업무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됐든 난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있잖아. 인간의 단순 노동 업무 빼고는 다 AI가 가져갈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히려 그 화물차 기사는 의외로 안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의외로. 나는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 물론 무인 택시 뭐 이런 거 생기면서 막 다 사라지겠죠. 근데 AI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단순 노동 업무가 안 사라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보다 더 깊은 수준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죠. 얘는 또 난데없이 갑자기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죠? 당연히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앞에 빙이 생략된 거예요. 그죠? 빙이 생략된 건데,
being confident about themselves and their abilities. 자, 자신 있다. 자기 스스로와 자기들의 능력에. 아, 이거 애들 얘기한 거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칠드런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 하도 배웠으니까. 어떤 애들인지 궁금하잖아. 앞에서 이렇게 막 자신이 있대잖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대. 대체 어느 놈의 자식들이 그럴까라는 궁금함이 생기는 그 관계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애들이냐면요. have, 가져요. 엄청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잠재력. 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분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도 나올 수 있다. 이제 be가 생략되면서, 즉 being이 생략되면서 형용사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냥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갖는데 그럼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달성하면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얘는 조건과 결과의 값이겠죠. 그러니까 if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건절을 대체한 분사구문의 형태를 좀 보신 겁니다. 간단하지? 자, 115번. 자, 이제 분사구문을 한번 쭉 꼬아보는 거죠. 자, 전치사 with를 한번 배워봅시다. 전치사 with는 뭐라 그랬어요? 그치? 전치사는 뒤에 뭐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사 1, 명사 2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앞에 명사와 뒤에 명사가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전치사 with가 갖는 느낌은요. N1과 N2가 함께 공존하고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with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같이 있는 거니까 동시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with는 명사를 끌고 와야 되죠. 그리고 전치사는 뒤에 목적격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왔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은요. 분사가 준동사니까요. 준동사 뭘 가져야 돼? 의미상의 주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with는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가 자, 현재 분사면 뭐뭐 하면서 뭐 분사 하면서 라고 하면 되고 자, 그러면 과거 분사면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 된 채로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능동, 수동.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니까 얘는 현재 분사가 될 것이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얘는 과거 분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동시를 한자로 뭐라 그래?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해서 부대 상황이다 라고 보통 얘기해요. 함께 일어난, 함께 부대, 즉 같이 곁들여서 일어난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운데? 미세먼지 안 나쁜데 좀 문 열까? 괜찮아? 와씨, 땀나.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With so many ethnicities. ethniccity는 인종이란 뜻이죠? 인종. ethnicity. 자, 동시에 매우 엄청 많은 인종들이 represented. represent는 뭐야? 대표하다, 표현하다. 근데 과거 분사니까 표현된다, 상징된다, 대표된다,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In the US, 미국에서. 자, 그러니까 콤마절로 친절하게 with 끊어줬어요. 자, 이제 뒤에 보면 you.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누구야? 이 글 읽는 니네란 뜻이야. 니네는 탐험할 수 있어. foreign cultures, 외국의 문화를. 뭐 하지 않으면서? very far, 멀리 가지 않으면서. When you are in the US, 네가 미국에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다인종 국가, 다인종 사회잖아요. 그래서 태연이 해외 나갈 계획 있어요? 아니 그냥 대학 가면 계획 없어요?
놀러 어디? 유럽이요. 자, 음, 저는 해외에서 살아봤고, 해외를 가본 적도 있고, 해외를 장기간 체류한 적도 있기는 해요. 아쉽게 다 아시아여가지고, 아시아 제가 지금 가본 데가 이제 대만 3년 살았고요. 그다음에 베이징 수학여행, 그다음에 하노이 한 보름, 학교 교환 프로그램으로 한번 참 갔다 왔고, 또 있나? 한 그 정도 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일본 여행 갔다 오고. 근데 보면은, 나 다 아시아만 갔다 왔어. 그리고 다음에 또 아시아를 갈 계획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상해 정도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좀 풀리면. 근데 내가 아시아만 가면서, 그러니까 그나마 베트남은 조금 다른 아시아니까 동남아시아라서 조금 자극이 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제 인생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해외에서 살아보는 경험도 했고, 그래서 국제학교도 아니고 진짜 생으로 거기 있는 초등학교 다녔거든. 그러면서 정말 값진 경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국 문화를 접했을 때 적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적응력은 끝판왕이었거든. 왜냐면 하도 나는 저기 어렸을 때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주 바뀌었거든.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 대처하고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끝판왕 만렙이었거든. 내성적인 거랑 별개로. 그래서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왔을 때 조금 신기해하는 문화가 아직 있어. 좀 많이 옅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외국인이 와서 말을 걸거나 외국인과 친구가 되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거리낌을 느끼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뒤에 앞으로 살게 될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뒤처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세대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세대까지도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너네 세대는 그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실물을 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를 많이 나가면서 흑인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사람들 만나보고, 라틴 아메리카, 저기 남미 사람들도 만나보고, 유럽 백인들도 만나보고 막 자주 교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인종 국가에 좀 적응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외국인을 만났을 때 이게 다르거든, 느낌이. 근데 일본 갔을 때 제가 좀 놀란 게, 도쿄 갔었을 때 도쿄에서 웬만한 알바생이 막, 일본인은 많이 없고 의외로 흑인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 흑인들과 아랍계 사람들이 알바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서서히 알바를 하거나 그런 시대가 조금씩 이제 찾아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회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한테만 손해니까. 지금 미국은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멕시코 음식 먹고 싶다? 그냥 뭐 그냥 멕시코 저 타운이나 이런 데 가면 되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동시에 매우 많은 인종들이 드러난다, 미국에서. 그러니 너는 탐험할 수 있다, 외국의 문화를. 멀리 가지 않으면서, 너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라고 하면서 어떤 느낌이 될 수도 있어? 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116번. 자주 사용되는 분사구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드밋이 뭘까요? 응? 어드밋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핵심 뜻이 뭐냐면 안으로 들이다요. 들어오세요. 자, 그러니까 1번 뭐야? 롯데월드 에버랜드 가면 입장권이 밑에 영어로 뭐라 돼 있어? admission ticket. 그리고 듣기 할 때 딕테이션에 참가비 admission fee. 그죠? 어드밋은 들어오세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서울대 애들 합격하면 이렇게 뜨잖아. 서울대는 합격하면 admitted 이렇게 써 있어. 입학을 허가함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합격이란 뜻이야. 그죠? 그래서 admit은 들여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뜻이 되냐면, 어떤 사건을 시인 내지는 인정하다라는 뜻이 돼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정보에 있어서 그게 맞다고 하면서 들여보내주는 거. 그래서 admit이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admitting. 자, 분사구문이죠. admit. 자, 인정한다. homeschooling. homeschooling 은 말 그대로 집에서 수업 듣는 거죠.
is gaining in popularity.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콤마 끊어줬네. 자, 그지? 그러니까 대절이 여기서 끝난다는 걸 지금 얘가 친절히 설명해 줬어요. 자, 그거를 인정한대요. 자, 분사구문 저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세요. In many studies, 많은 연구에서 이는 완전히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가주어 구문이네요. 그럼 필요 없죠 여기. 자,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benefit more, 더 많은 이득을 얻는데요. In a classroom setting, 교실 환경에서. 그러면 홈스쿨링과 클래스룸은 서로 대립관계네? 근데 봐봐. 인기를 얻고 있는다는 걸 인정한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홈스쿨링 얘기를 안 하고 주절에 보면 교실 환경 얘기하잖아.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네? 그럼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패턴어예요. 외우셔야 돼요.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보예요. 자, 제가 자주 사용되는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자, admitting that은요, 그러니까 뭐뭐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가 분사구문 배울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분사구문 하면서 이런 거 배우거든.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있지? 그건 똑같아. 쟤도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되어서 저런 뜻으로 굳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홈스쿨링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는 여전히 뭐를 보여주냐면 학생들이 수업 환경에서, 교실 환경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해. 정시 열풍이 불면서 다시 정시가 확대됐잖아. 그러면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돌풍이 불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요즘 밑에 애들 있잖아. 중학생, 고등학생 세대에서 두 가지 돌풍이 부는데 첫째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고 자퇴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했는데 내신이 2.2 이하다. 엄마가 자퇴시켜.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정시군 준비를 한 거죠. 왜냐면 난 진짜 냉철하게 봐서 정시 준비 제대로 해서 현역대 가려면 2학년 1학기 때부터 해야 된다 생각해. 1학년 1, 2학기까지 해보고 내신이 2.1이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정시 전환해서 2학년 1학기부터 정시를 조지는 거야. 왜냐면 3학년 1학기 때 딱 가서 정시를 막상 하려고 하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되거든요. 바빠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한국 교육제도를 안 가는 거야. 국제학교. 요즘 국제학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그래서 요즘 선생님 모임 카톡 이런 데서도 국제학교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그 수학 영어로 가르치고 막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하는 거 요즘 대치동이나 분당 이런 데서 많아졌어요. 아마 이제 일산에서도 좀 있으면 불겠죠, 열풍이. 두 부류로 나뉘고 있어. 물론 아직도 여전히 절대 다수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내신 따기 좋은 데 가서 이게 여전히 절대 다수야. 근데 이 두 개의 돌풍이 조금씩 불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자퇴하겠다고 고민하는 친구도 있어. 근데 난 무조건 안 돼. 절대 하지 말라 그래. 왜냐면 대학은 좋은 대학을 나오든 안 좋은 대학을 나오든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 지금이야 커 보이지. 그치, 나중에 30대 되면 진짜 그냥 먼지야. 그냥 대학 생활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되게 먼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야 그러는 건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성적이야.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나중에 편입을 하든 나중에 뒤늦게 정신 차려서 그때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나 재수할 때 27살 형이랑 같이 재수했어. 그래서 그 형이랑 재수할 때도 생각했는데 와, 난 그때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 그 형이 85년생이고 내가 92년생이니까 85년생이야. 좀 생각해봐. 지금 내일 모레 39야. 지금 39세야. 내년에 40세야. 근데 지금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셔.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듯이 어, 성적은 언제나 고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얘기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성적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도 백석고 애들 1학년 애들 수련회 간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이제 얘네 이제 슬슬 한 번 갔어? 근데 이제 얘네 슬슬 가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가지 말까 그러는데 왜 가지 마냐? 가라. 가서 친구들이랑 베개 싸움도 하고 같이 몰래 선생님 몰래 뭐 핸드폰도 하고 하면서 추억 쌓고 와라. 나중에 학창 시절 생각해보면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근데 고작 성적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 자퇴한다? 저는 비추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sense. 여기서 sense는 뭔가, sense는 제가 뿌리 기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한번 sense의 의미가 뭔지 한번 뒤에서 봅시다. 근데 느낌이
잘 봐. 이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얘 더 이점이 많아라고 했으면 뭔가 보강 설명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리고 현재 완료가 쓰이지도 않았고요. 그죠? Since the interaction and dialogue with other students. 상호작용과 대화가 다른 학생들과 하는 건데 그게 만들어주거든. 자극적인 학습 환경. 그러면은 자극적인 학습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원인, 이게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때문에라고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116번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볼 문장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긴 해요. 뭐냐면요, 홈스쿨링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많은 연구에서 이는 완전히 보여지는데 뭐냐면요, 학생들이 더 이점을 얻는데요. 수업 교실 환경 내에서. 왜냐하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대화를 다른 학생들과 하는 건데 이게 만들어주거든요. 자극적인 학습 환경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17번 보겠습니다. 자, consumers. 자, 이제 계속적용법이네. 계속적용법은 이제 그러니까 잘 봐. 우리 축약 뭐 배웠어? 어떻게 하면 뭐 안 쓴다? 어떻게 하면 뭘 쓰지 않는다? 접속사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사를 하나 쓰면서 쭉 가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준동사 축약이고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관계사 축약. 전치사 축약도 맞죠. 그 다음에 전치사 축약. 그러니까 접속사를 전치사로 바꾸면 동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죠? 축약시킬 수 있을 거고요. 관계사는 어떻게 축약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전략 뭐라 그랬죠? 얘는 뭐다? 수학에서 접선의 방정식 배우잖아요. 접선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그리고 그게 만약에 관계 대명사라면 얘가 대명사 역할. 그죠? 대명사거나 아니면 만약에 앞에가 시간이나 장소 상황을 나타내면 부사라고 하시면 되죠. 끝. 자, consumers often do not know the quality of a product. 소비자들은 종종 잘 몰라요. 제품의 퀄리티를요. 언제? 그들이 구매 의사결정을 내릴 때요. 그리고 콤마 위치네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접속사, 그리고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선행사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의미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을 할 때 제품의 퀄리티를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뒤에가 중요하겠네. demand, 수요는 기반을 둔다. expectations, 기대. 기대는 뭐랑 반대말이야? 노우랑 반대말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안다라는 거고 이거는 모르니까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하기보다 그러니까 봐봐 뒤에 뭐라 했어? complete information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완전한 정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기대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된다.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국어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래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냐면 소비자는 정보를 안 갖고 있는데 공급자는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가 서로 비대칭하다. 그래서 소비자가 불리한 거야.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 강의를 하지만 보통 애들이 학원 잘 안 바꾸거든요. 진짜 극단적인 경우 아니라면 애들이 학원을 잘 안 바꾸는 이유가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 학원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검색 비용이 발생해요. 저 학원은 어떻고 이 학원은 어떻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검색을 해서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돼요. 소비자는. 왜냐면 그냥 뭐 예를 들면 정부가 주관해가지고 모든 학원 다 총망라해가지고 정보 포탈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학원은 수강료가 얼마고 교재 뭐 쓰고 이런 걸 다 비교 분석을 해놨어.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은 없지. 근데 정부가 그렇게 해서 중간에 다리를 놓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항상 소비자의 기대에 기반을 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강의를 들음으로써
일정 부분의 내 불만족스러움을 해소시켜 주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제품을 사고 서비스를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사실상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 공급자는 소비자한테 정보를 다 안 주거든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통해서 이으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쓸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앞에 그냥 명사 하나인 경우가 아니라 문장 전체, 앞에 문장을 전체를 따오면서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죠? 118번 볼게요. 150문장 중에서 제일 깁니다. 자, 근데 수능 수준에서 이 정도 길이 우습죠. 다 이래요. 자, 수능 기출문제에서 이 정도는 뭐 애기예요, 애기.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사실 문법 문제로 겁나 많이 나와. 특히 이런 거. 이런 게 수식하니까. 그지? 이런 거 수식한다고 낚이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The first 8 expeditions to Everest were British. 에버레스트로 원정을 떠난 8개의 탐험대, 원정대는 다 영국인이었대요. 자, 그러면 쌤, 브리티시인데 왜 위치예요? 당연히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원정대, 탐험대를 가리킨 거거든. 탐험대 자체를요. 근데 탐험대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필자가 사람이라고 인식해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whom이라고 했을 거고요. 근데 이건 그냥 탐험대, 원정대라는 그 개념 자체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필자가 위치라고 한 거예요. 그건 필자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영국이었는데 얘네들 전부는 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 탐험대 모두는 그러니까 콤마 끊고 여기서 나눠줬죠. 여기서 이제 이걸로 부연 설명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 전부는 다 산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등정을 시도했다. 산을 극복하려고 시도했어요. From the 이거 오타예요. 죄송해요. north가 아니라 northern이죠. 북쪽에 있는 티베트 사이드 측면으로 산을 넘으려고 했어요. 자, 이게 길어지는 이유. 짝대기 있죠. Not because. 이게 not because 보자마자 이제 이 정도 짬 됐으면 이제 눈치채야 돼요. Not because 보는 순간 뒤에 뭐 나올 거라고 짐작해야 될까? 이래서가 아니라 이래서다. 그럼 여기 중요해 안 중요해? 의미상은 안 중요하죠. 살을 발라낼게요. 근데 일단 이거는 볼게. 뭐가 아니냐면 이것이, 즉 이것이 뭐예요? 나타내는 거. 북부 티베트지. 북부 측면이 presented,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여줘서가 아니라 presented the most obvious weakness, 명백한 약점을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여줘서가 아니라 라고 해야지.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산에 오르려면 산을 오르기 쉬운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산을 오르기 쉬운 포인트가 나와서가 아니래. 그러면 빡센데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벗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in the peaks, 산 정상의 formidable 무슨 뜻? 그렇지, 위압적인. 자, 이거 단어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힘으로 이렇게 눌러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게 formidable이라는 뜻이에요. 위압적인 방어 태세. 그러니까 아무도 산을 못 오르게 한다는 걸 디펜스로 표현한 거야. 그런 방어적 태세의 약점을 찾아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1921년에 티베트 정부가 opened, 열었거든요. 그것의 border, 국경을요. 누구한테? foreigners, 외국인들한테. 그럼 이제 while도 이중적 의미죠. 근데 딱 봐도 뭐겠어? 네팔 하는 거니까 반면이겠죠. 네팔 정부는 remained, 유지했거든요. off limits. limit은 당연히 여기서도 제한, 범위니까 국경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국경을 어떻게 했다고? off라고 했으니까 꺼놓은 상태, 그러니까 차단해 놓은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에베레스트 간다라고 하면 다 카트만두 가요. 네팔로 등정하죠. 그지? 그러니까 네팔이 쉬우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자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팔이 국경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은 에버레스트 때문에 에버레스트로 돈 벌죠, 네팔이. 이제 돈 많이 벌어요, 이걸로.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어졌죠. 그래? 자, 한번 어순대로 읽어볼게요. 기니까.
최초의 8 원정대가 에버레스트로 가는 애들이었는데 전부 영국인이었어요. 이들 원정대 전부는 산을 등정을 시도했는데 북쪽의 티베트 지역 측으로부터 이는 이게 가장 명확한 약점을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 정상의 위압적인 위세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1921년에 티베트 정부가 국경을 외국인에게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네팔은 국경을 닫았었어요. 그치? 119번. 자, one of the forces. 하나의 힘들 중 하나가 뭐냐 하면 drive evolution. 진화를 이끌어내는 힘이래요. 이는 constant competition. 지속적인 경쟁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핵심이겠네.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진화에서는 지속적인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네. 이렇게 논리구조 잡으면 되죠. among species, 종들 사이에서. 콤마 하고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의미 단위 여기서 끝났다. 이제 그 다음 의미 단위로 가라라는 거잖아. 자, 아까처럼 all of which, 뭐 none of which, some of which 이런 건 자주 보니까 상관없는데 또 이런 건 또 이제 얼타는 거야. in a course of which. course는 과정이란 뜻이에요. 과정,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과정들 속에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경쟁의 과정에서, 과정 내에서 이러면 되겠네. 왜? 선행사가 competi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내에서 one species,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그치? 그러니까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이 앞에 있는 course of랑 섞여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어? 부사적 상황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 내에서 그래서 컴페티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을 통한 관계절이 얘를 구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경쟁 속에서 한 종이 일시적인 이점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일시적인 이점 아닐까? 왜 그럴까? 왜 일시적이라 했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계속해야 된다며. 그럼 얘가 permanent advantage, 영구적인 이점을 얻으면 경쟁이 이제 그 다음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점을 얻었으면 네가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서 진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evolutionary innovation, 진화적 혁신을 통해서 일시적인 이점을 얻어요. 이렇게 해요. 자, only to 제일 중요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자, only to 부정사는요, 보통 문장 뒤에 나와요. 문장 뒤에 배치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느낌 오지 않아요? 자, 투부정사 잘 보세요. 투부정사는 좀 복잡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시간성이 뭐죠? 미래죠. 아직 안 일어난 일을 얘기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x라는 데서 y라는 값으로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y라는 값으로 귀결될 게 확실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2랑 4 차이 얘기해 줬잖아. 2랑 4의 차이는 뭐냐면 2는 확실히 destination으로 도착하는 걸 그러니까 결과값을 정하고 얘기하는 건데 4는 그러진 않아. 저 y로 방향은 맞는데 y로 무조건 바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하철 쓸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대화행인데 어떻게? 주역 찍고 정발 찍고 하면서 대화 간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2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무조건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도 알 수 있는 거야? 결과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 저런 결과값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드디어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기분이 나이스해졌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는 순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드디어 끝났고 그래서 제가 나이스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예요? 감정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결과값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only 투부정사는요. 결과 얘기예요. 결과. 그래서 뜻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only가 오직이잖아요. 오직 투부정사로 끝나다. 그래서 얘는 미래지향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출발해서 방향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패턴화 시켜서 외우셔야 됩니다. 오직 어떻게 된다? 오버테이크가 따라잡다잖아. 추월하다예요. 그러니까 오직 추월될 뿐이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카운터 이노베이션, 반혁신에 의해서. 반은 반할 반자, 그러니까 반대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혁신을 엎어버리는 새로운 또 다른 혁신이 그걸 다시 추월시켜서 그래서 템포럴이라고 하는 거죠. 왜? overtaken 되니까. 그죠? 나 같으면 이거 만약 내신 문제 냈으면 템포럴 빈칸 냅니다. 아니면 어휘 문제 내는 거죠. permanent 딱 해놓고. 니네 이번에 3월 모의고사가 이런 느낌 아니었어. 거의 이런 느낌이었죠. 자, 됐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도 중요한데요. only to 부정사도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의외로 너네가 내신 때 한번 보고 수능 수준에 와서는 한 번도 훈련을 해보지 않는 대표적인 문법 개념 중에 하나라서요. only to 부정사는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20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 125번까지 하면 딱일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제가 교재 집필하면서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선행사와 떨어진 관계사는 이거는 축약이 아니라 관계사에 넣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볼게요.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거라는 거지 바로 앞에 있진 않아요. 그럼 보시면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라고 하십니다. 근데 누구냐면 그 사람들의 오래된 반려동물이 pass away. pass away는 이게 떠나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죽다를 좀 더 예의 갖춰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ass away. 그래서 오래된 반려동물이 드디어 무지개 다리를 건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택하거든요. 선행사가 누구예요? pets가 아니라 people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선택해요. 뭐 하기를? 입양하기를. 자, adapt와 adopt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add가 뭐뭐로 가다라는 뜻이야. 뭐뭐로. 근데 apt가 뭐예요? opt는 뭐고? 이거 배운 적 있을 텐데. apt는 aptitude 생각하면 돼요. aptitude가 뭐야? 적성 검사가 aptitude 테스트야. IQ 테스트. 능력 소질이라는 뜻이죠. 뭔가를 잘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뭔가가 잘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고 적응하다. opt는 옵션이 뭐야? 그냥 opt는 무슨 뜻이에요? 선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최고야 하고 이거 딱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저거요. 입양하다. 저 저걸로 할래요. 채택하다. 됐죠? 그래서 입양하려고 해요. 새로운 반려동물을요. 그리고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is their way of replacing. 그들의 상실을 이득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 계속적용법이죠. 그래서 계속적용법으로 하려다가 차라리 이거 가르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서 이걸 바꿨어요.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넘어갈게요. 120번은 쉬우니까. 자, 121번. 자, 이것도 봐봐. 선행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잘 보시면은 자, not all interesting discoveries. not all이니까 이거 뭐야? 부분 부정이네. 다 그런 건 아니다. Not all interesting discoveries have an obvious application. application은 적용이라는 뜻이야. 적용 내지는 접목. 모든 흥미로운 발견이 명백한 적용점을 갖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선행사가 앞에 싹 다죠. 그러니까 적용점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which means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there were이네. 역사적 사실. 있었거든요. 많은 혁신들이. 근데 그 혁신들이 matched to a product. be matched to는 뭐뭐에 딱 맞아 떨어지다. 매치. 그래서 매치가 뭐야? 붙이다라는 뜻이야. 딱 맞게 붙이다. 그래서 매치가 어울리다. 그리고 매치가 왜 경기야? 야, 너랑 얘랑 붙어. 붙는다잖아. 그래서 매치가 경기야. 그 매치가 왜 성령이야? 붙이잖아. 매치는 붙이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품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혁신을 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적용했다는 뜻이잖아. 혁신을 응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뭐야? 제품으로 되기 전에 어떻게 했다? 랭귀시가 썩다는 뜻이야. 혁신이 실험실 내에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썩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문장을 읽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친구도 있어. 그래서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 제품이 나오지. 근데 뭐야?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수년 동안 실험실에서 썩혀 있는 애들이 태반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선행사를 프로덕트로 잡는 순간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또 교수님이 이거 물고 뜯는다고. 이거 또 밑줄 긋고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어휘 문제가 17% 나온 거 아니야. 장난치니까. 잘 봐. 제품을 선행사로 읽은 친구들은 이게 해석이 나가리 되기 시작해. 제품이 근데 왜 썩어? 제품이 됐다며.가 아니라 제품이 되기 전까지 썩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어프로덕트가 아니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됐다. 잘 봐요. 문법을 하나 제대로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해석이 180도 확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읽은 애 되게 바보 같죠? 그렇게 치면 니네 국어 문제 다 해석해봐. 다 바보같이 틀리는 거야. 다 말장난에 다 살짝 꼬는 거에 다 눈 삐면 틀리게 해놓잖아. 그건 뭐가 달라 이게. 이제 영어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121번은 함정으로 출제되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행사와 멀리 떨어진 관계사에 대해서 감각을 지녀라 라고 했고요. 자, 122번 드디어 이제 생략이에요. 생략하면 뭐 하면 돼요? 앞에서 찾으면 돼. 그러니까 생략을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 가능하고 충분히 짐작이 가능할 때만 쓰는 거야. 안 그러면 생략하면 미친놈이지. 그지? 난데없이 내가 이제 항상 집에 들어오면서 계속 동생한테 밥 하면 동생이 형 배고프구나 하고 밥을 차려와. 그러면 얘랑은 나랑 약속된 시그널이니까 그렇게 밥 줘. 아니면 나 지금 밥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달이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너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밥 이런다고 해봐. 사회 부적응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략이라는 걸 하려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변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 가능한 경우에만 써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take part가 뭐예요? 부분을 취하다죠. 이게 participate예요. part가 뭐니까 부분을 가져간다는 거야. 그래서 participle이 뭐야? 분사. 동사가 하는 개념, 기능을 분사가 따로 떼서 가져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take part in이 뭐랑 똑같은 말? participating in이랑 같은 말. 스포츠, 즉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히 문제가 되어야 된다. 즉 무슨 문제? 학생이 자유 선택의 문제. 자, 비록이네. 그러면은 뒤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그거 봐봐. although 하고 encouraged네. 사실 수능 수준에서 이건 잘 강조하진 않지만 내신에서는 맨날 하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although it is encouraged. 그러니까 it taking part in a sports class를 가리키는 거죠. 그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에 의해서 조장됨에도 격려된다고 부추겨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깝치지 마라. 애가 알아서 선택하게 냅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쉽게. 왜? 그럼 안 그랬으면 얼도 안 썼지. 접속사를 쓰고 주어랑 비동사를 지웠어요. 주어가 앞에 taking part in a sports class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고요. 비동사는 어차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의미는 누가 전달하니까? 과거 분사가 전달하니까. 그러니까 B를 생략하죠. 분사구문에서도 being 생략하잖아. 그지? 똑같은 이치예요. 끝. 123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략은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the first and best way, 최초이자 처음이자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아니나 다를까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주네. 그래서 이거 주어는 얘죠. way. 동사는 is예요. 저는 이런 식의 구문문석을 혐오합니다. 왜 혐오하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다시 와서 다시 봐야 되잖아. 대단히 한국적이고요. 대단히 영어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the first랑 best way를 보자마자 is가 안 나왔으니까 뭐야? 하 새끼 또 준동사 꼈겠구나. 그치?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돼? 최초이자 최고의 방법이 아이가 배우도록 하는 거야. way를 더 부연 설명해 줬잖아요. 뭐를 배우도록 했냐면 exercise, 운동은 평생의 루틴. 루틴은 틀에 박힌 일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시면 되죠. 습관이라고 가르치는 가장 최초이자 좋은 방법.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야? 아기가 운동이 필요하다고 배우는 거네. 그지? 이게 핵심이잖아. 그건 뭐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그 방법 설명해 주겠네? 뭐에 의한 거냐면, imitating. 따라하도록 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네. 그지? his or her는 어떻게 하면 돼? 아이라고 하시면 되죠. 아이의 부모들을
따라함으로써 가능해. So,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네 아이의 롤 모델, 우상이 되어야 해. 콤마하고 끊어서 분사구문 가져왔네. 분사구가 뒤에 왔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결과값이죠. 그래서 우상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incorporate, 통합시켜라. 신체 활동을 너의 일상의 루틴에. 그 말은 뭐야? 매일 운동하라는 거 아니야. and, 친구 찾아줬더니 분사 to네. 그리고 참여시켜라. 네 애를. 워크아웃은 여기서 운동이죠. 운동 루틴에 포함시켜라 애를. whenever, 복합관계부사죠. 뭐뭐 할 때마다, 가능할 때마다. 이것도 이 it이 뭐야?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그지? 통합시키고 애 참여시키는 게 가능할 때마다 계속 쭉 이렇게 해라. 자, 생략구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분사구문이 더 중요하죠. 저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세요. 마땅히 해야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시켜야 돼, 니 애. 어때? 나 여기서 다 should 넣어서 해석했지. 이게 센스야. 그러니까 니네 마땅히 롤모델이 돼야 돼. 그렇게 롤모델이 됨으로써 어떻게 하면 되냐면 통합시켜야 되고, 그리고 애들을 참여시켜야 돼. 그러니까 should를 넣어서 해석하면 깔끔하죠. 분사구문이 이런 거예요. 알겠죠? 됐나요? 자, 124번 볼게요. 오늘 딱 125번까지 생략만 딱 보고 갑시다. 자, 성과는 무언가 너가 하는 거야. 근데 that, 그게 bring about, 뭐예요? 이거 지난번에 했죠? 일으키다, 야기하다. 자, 오질나게 중요해요. bring about은 하나의 구동사니까 하나의 뜻을 나타내요. bring about을 써야. observable은 관찰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관찰 가능한 변화를 야기해요. 뭐가? 퍼포먼스, 즉 성과가. in the external world, 외부 세계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대표적 전형적으로 평가원 교수님들이 제일 사랑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쉬운 말을 굳이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을 추상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너네 국어에서 배우잖아. 현학적으로 표현한다. 쉽게 얘기하면 될 걸 굳이 어렵게 얘기하는 걸 현학이라고 하죠. 이게 전형적인 현학적 문장이에요. 잘 봐. 성과는 뭔가 관찰 가능한 변화를 일으켜내는 네가 하는 무언가래. 어디서? 외부 세계에서.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뭐야? 공부 개빡세게 해가지고 수능 1등급 맞는 거, 그게 성과야. 근데 learning, on the other hand, 반대로 learning은, 자, 서로 대립되는 키워드겠네요. 그럼 자, 평가원 교수님들은 이런 거 사랑하시죠. 대립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 이것도 변화야, 학습은. 근데 뭐? within the learner. 그러니까 이거랑 서로 어때? 반대되겠네? 그럼 이거는 관찰 가능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러니까 관찰이 불가능하겠죠.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내부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학습도 당연히 외부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고 해서 알게 되는 걸 거 아니야. 내 학습은 안 보이고 성과는 보인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켜냈다면 그걸 우리는 성과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배운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뭔가 성숙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우린 그걸 비로소 학습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어렵게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뭐다?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124번은 수능에서 정말 자주 보실 겁니다. 네, 이제 드디어 도치의 세계로 왔어요. 자, 도치는 보통 뭐다? 주어랑 동사 뒤집는 거죠. 자, 전치사구가 왔어요. 전치사가 오면은 구니까 뭐가 와야 돼? 명사구가 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냐면, 우리도 공문법에서 부사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사어고,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내 책상 위에 있다. 있다가 중요해? 책상 위에가 중요해? 근데 우린 사실 상관없어. 어차피 서술어보다 부사어가 먼저 나와.
근데 영어는 봐봐. 내 책이 있어. 내 책상 위에. 근데 책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 책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중요해? 엄마, 내 책 어디 있어? 네 책상 위에 있던데? 책상 위에가 중요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떼면 되죠. 장소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전치사구가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되면 계속 명사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건 지금 짧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명사가 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얘는 또 뭐냐면 동사 하나로 끝나요. 자동사인데 그것도 완전 자동사야. 얘 하나로 의미 전달이 끝나버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면 오히려 이게 더 읽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전치사구가 나왔을 때 도치구문은 어떤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야, 여기까지만 읽어라는 거를 명확하게 식별시키는 거예요. 전치사구는 여기서 끝났다. 내 책상 위에 있어요. 내 책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렇게 읽는 게 바로 전치사구가 앞에 나왔을 때 도치구문입니다. 자, 도치구문은 한마디로만 할게요. 도치구문은 그냥 싹 다 패턴이에요. 싹 다. 그러니까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치구문은 패턴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병행되지 않으면 해석이 이상해지고요. 무엇보다 문법 문제를 틀릴 겁니다. 부정어 도치구문이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수능 때. 자, behind 뒤에 있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effortless, 노력이 없는 성과. 즉, 프로 전문 음악인과 이거 세어터는 영화인이라고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과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언뜻 봤을 땐 노력이 없어 보여. 근데 딱 비하인드라 했지. 비하인드가 뭐냐면 안 보인다는 거거든. 비하인드는 딱 말 그대로 여기 나무가 있으면 채영이 너가 여기 숨어 있으면 앞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다는 걸 표현하겠죠. 비하인드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딱 봐도 여기서 끊긴다는 게 보일 거예요. are 있어요. 수년의 노력과 훈련. 그래서 도치구문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그래서 맨날 여기가 수랑 시제일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떡하면 왜? 주어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치구문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수업 때 뒤에 진도를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대까지 질문 있을까요? 딱히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부에서 지금 우리가 쭉 건너오면서 본 거는 축약구문, 생략구문, 도치구문이에요. 다 뭐다? 패턴.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패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3부야. 1부랑 2부는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감각을 익히는 거고 3부는 그 감각을 끌어당겨서 확장시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수업 때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